하지오. 여름을 한입 베어 물었던. 언제부터인가 현관에 도시락이 놓여있다. 내키지 않아도 밥은 챙겨 먹으라는 듯이 내가 집으로 돌아와 2층으로 살금살금 올라오고 나면 아줌마가 주방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온 집에 음식 냄새가 가득 퍼지도록 바쁘게 요리를 했다. 그 냄새가 뭐였는지는 다음날 아침에 내 도시락에서 밝혀졌다. 오늘도 허겁지겁 씻고 1층으로 달려 내려가. 잠깐만. 어제가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지요. 지금 순서가 맞지? 응. 오늘도 허겁지겁 씻고 1층으로 달려 내려갔는데 현관에 도시락 대신 아줌마가 서 있다. 커다랗게 부른 배가 무거운지 아빠 손이 폈어요? 응. 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였다. 지금 나가나? 네? 아, 네. 아줌마를 마주보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였다. 맨날 남한테 주듯이 현관 앞에 툭 놔두는 기 영 마음에 걸렸다. 그래가 오늘은 이래 손에 쥐어줄랐고 도시락을 내 손에 쥐어주는데 차가운 아줌마의 손이 스쳤다. 추웠다 카더라. 추운 겨울 불을 피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작은 아이를 떠올렸다. 추위에 파래진 몸을 끌고 밤새 떨었을 작은 아이를 말이다. 도시락 같은 거 안 싸줘도 된다고 말하려다가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생각지도 못한 친절을 받은 듯 아줌마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괜히 뻘쭘해져서 슬쩍 현관으로 나가려다가 물었다. 저기 애기 성별이 뭐예요? 아들. 나중에 야가 유도하고 싶다 하면 가르쳐줄게제. 나는 대답 대신 꾸벅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다. 그냥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도시락이 더 무거웠다. 밥을 꾹꾹 눌러 담고 따뜻한 반찬을 한가득 채워넣은 온기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기댈 어른 한 명 없었던 작은 아이를 아저씨는 못 본 척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빠. 응. 그 주인공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지오가 여자야. 아빠. 너무 늦게 물어본 거 아니야? 주인공 성별이 뭐예요? 하지오가 여자랍니다. 애기 성별. 아, 애기 성. 어떻게 했어야 옳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면서 문득 이 도시락의 온기가 그날 추위에 떨던 새별 선배에게 닿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늘 그러하듯 답이 없는 문제는 언제나 가슴을 세게 짓눌렀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 채 원망만 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맞다. 나는 늘 원망하는 쪽이었다. 엄마가 아픈 게 내 탓이라고, 날 버린 아빠와 사는 게 화가 난다고, 잘하는 건지도 모를 유도를 붙잡고 있는 게 버겁다고 징징대며 탓하기만 했다. 운동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땀이 눈을 가릴 정도로 흘러내렸다. 더 뛰다가는 심장이 터지겠구나 싶을 때 코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하지오, 네 와일이 열심히 하는데. 코치님이 믹스커피를 호로록 마시면서 나를 불렀다. 저 원래 열심히 했는데요. 참나 귀신을 속이라. 네 전에는 대충 시간만 길게 늘려뜨려 훈련해놓고 지금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훈련한다 아이가. 뭐 때문에 그러노? 코치님이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물었다. 시간을 때우려 훈련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걸까?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논팡이인 줄 알았더니 그냥요. 그만 좀 징징대자 싶어서요. 코치님이 콧방귀 비슷한 걸 뀌더니 저 멀리 훈련 중인 새별 선배를 바라보았다. 네 체육관 커피를 누가 제일 많이 먹는 줄 아나? 코치님 말에 나도 모르게 정수기 옆에 언제나 가득 채워져 있는 믹스커피를 바라봤다. 새별이 저놈이 제일 많이 먹는다. 코치님이 아니고요? 네 새벽에 체육관에 와본 적 없지? 새별이는 해도 안 뜬 시간에 나와서 혼자 훈련하거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러는 기다. 지독한 놈이지 저 자식 저거. 하루에 5시간도 안 자는 거 아냐? 원래 잠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잠이 와서 믹스커피를 막 때려 넣는 거지. 잠 이기고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 학생이 잠도 안 자고 운동하면 큰일 난다. 누굴 욕바지로 쓰려고 그러노? 네가 과로로 쓰러지기라도 해봐라. 남들이 보면 내가 시켜서 그런 줄 알 거 아이가. 빨리 집에 가라. 그랬더니 저놈이 뭐라 하는 줄 아나? 코치님 시선이 새별이 선배에게 향해 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서 그 웃음이 따스해서 선배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괴로웠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기만 하던데 선배도 그냥 나쁜 놈이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실컷 욕하고 죽어라 저주를 퍼부으며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사이다로 끝낼 텐데 잠이 안 온댄다. 자는 동안 다른 아들이 더 잘하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어디 공원이라도 뛰든가 와 온종일 학교에서 훈련하느냐고. 그랬더니 전마가 웃더라고. 학교는 믹스커피가 무한리필이라나 어쨌다라. 지난번 국밥 사줄 때도 그렇고 코치님이 새별 선배를 많이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이 제자를 저런 눈으로 보는 건 처음 봤다.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라기보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과 닮아 있었으니까. 나도 새별 선배처럼 열심히 하면 엄마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유찬 모르겠다. 그냥 그의 생각이 났다. 그 애도 나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봐 줄까? 내는 살면서 응원하고 싶은 놈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새별이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놈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싶더라고. 동생들 학교 졸업시키고 밥 안 굶기는 거. 그거 소박한 소원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에 잠을 못 들게 하는 기다. 그래서 새벽같이 학교 와서 운동하는 기라. 믹스커피로 잠 쫓아가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일같이 채워져 있던 믹스커피는 누군가의 마음이었나 보다. 마르지 않고 새어 나오고 또 새어 나오는 마음. 눈빛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다독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코치님은 새별 선배에게 눈길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선배를 쓰다듬었다. 기운 내라고, 힘내라고 이 자식아. 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감독님은 눈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다. 감독님. 난 안다. 전만은 될 놈이다. 국가대표에 선발될 끼고 올림픽 출전할 끼다. 거서 전 국민의 응원을 받을 끼고 금메달도 딸 끼다. 저놈한테는 그런 힘이 있거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힘. 두고 봐라. 저놈이 얼마나 대단한 걸 해낼지. 그니까 내는 말이다. 새별이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막아줄 끼다. 설사 새별이가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했어도. 코치님이 말을 끝냈을 때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어제 너가 아버지 왔다 갔다. 깜짝 놀랐다. 코치님 입에서 아버지란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놀랄 거 없다. 너가 아버지랑 내랑 동창이다. 들어봤나? 중마고우라고. 그만 눈빛만 봐도 난 다 안다 카이. 네 어제 파출소 가가 깽판 쳤다며. 내 이름도 못 부르면서. 엄마하고 부르짖던 내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서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더라. 코치님도 화재 사건을 알고 있었다. 새별 선배를 지키겠다는 코치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이의 고통엔 눈 감기로 한 악한 마음일까? 코치님도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다 새별 선배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엄마 아빠를 잃은 유찬은 누가 지켜줄까? 침묵이 흐르고 멀리서 훈련 중인 선배들의 기합 소리만 울려 퍼졌다. 맞다. 선배는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다. 짜증나는 건 이런 거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 하늘을 올려다보고 욕을 내뱉고 싶어졌다.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왜 좋은 사람이냐고요. 코치님이 나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네 아버지 많이 밉제. 말해가 뭐하노. 17살이 덜컥 임신시켜놓고 나쁜 새끼가 따로 없지. 너그 아버지도 그때 18살이었다. 지긋지긋했다. 어렸었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렸으니까 용서하라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해댔다. 엄마 아빠가 사고 친 거라고. 나를 사고로 생겨난 존재로 만들었다. 저는 더 어렸는데요. 알지. 봐주라는 말 아니다. 어렸으니까 무서웠을 거 아이가. 나이가 암만 많아도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할 수 없는 긴데 어린 놈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 선택이 어땠겠노. 안 봐도 뻔하지. 너가 아버지도 유도한 거 니 모르지? 유도를 했다고요? 기분이 이상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유도를 배우던 날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억수로 잘했다.
유도 포기만 안 했어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내가 아이고 너가 아버지가 했을 기다.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을 딱 목에 거는데 웃기제. 너가 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그렇게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알게 됐다. 촉망받던 유도 선수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유도를 포기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던 아빠의 이야기를. 유찬. 툭툭툭.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후두둑 하고 쏟아져 내린다. 그 빗방울에 아침부터 마당까지 뛰어나와 우산을 챙겨주던 할머니가 떠오른다.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싶었지만 두말 없이 우산을 받아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쏴 내리는 빗소리에 마음을 졸였을 테니까. 우산은 챙겨왔을까? 운동장 넘어 체육관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깜짝 놀란다. 분명 할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하지오를 떠올리고 있다. 내가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하는 날이 올 줄이야. 비 맞으면 감기 들 텐데. 당장 체육관으로 달려가서 우산을 씌워주고 싶었지만 어쩐지 주저하게 된다. 우산이 있으면 어쩌지? 훈련이 더 남았다고 그러면? 거절을 마주하게 될까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핑계를 만들고 또 만든다. 그렇게 내 마음은 빙빙 돌고 돌아 결국 하지오에게 향한다. 유찬! 체육관으로 향하다 우연인 척 지호를 마주한다. 이미 비를 맞을 대로 맞아서 쫄딱 젖은 채다. 얼굴 위로 툭툭 떨어지는 빗물 때문에 눈을 찡그린 지호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어디 가는 길이야? 집에. 우산을 씌워줘야 할까 말까. 이미 다 젖었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 어쩌지? 또 망설이게 된다. 그럼 너 가는 길까지 나 우산 좀 씌워주라. 지호의 말에 누군가 옆구리라도 쿡 찌른 것처럼 깜짝 놀라 얼른 우산을 내민다. 고마워. 아우 나 비 맞다가 아사할 뻔했다. 아사는 굶어 죽는 건데? 그럼 동사인가? 동사는 얼어 죽는 거. 당황한 듯 나를 올려다보는 지호의 이마에서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물기를 닦아주려고 손을 내밀다가 지호가 어깨를 움츠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뭐 나 무식하다고 머리 때리려고? 아니 그럼 뭔데 방금 그 손은? 누가 봐도 한 대 치워 박을 것 같은 손이었는데? 아닌데. 아니긴 그래도 잘났다. 똑똑해서 좋겠다. 나는 운동만 하느라 무식. 제목이 유찬이에요? 응. 빗물 닦아주려는 거였어. 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여버린다. 헛기침을 뱉던 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빠르게 닦아낸다. 빨개진 귀로 허둥대는 지호를 바라보는데 기분이 묘해진다. 비 많이 맞아서 추웠거든.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웠다는 말이었어. 지호가 입술을 삐죽이는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다. 그럼 동사 맞네. 그렇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왜 막고 있어? 좀 기다리지. 누굴 기다려? 누가 우산을 씌워준다고? 내가. 머릿속에 든 생각을 차마 입 밖에 뱉지 못한다. 지호가 오해를 할까봐서가 아니다. 이 마음이 더 이상 오해가 아니라는 걸, 내 마음이 이미 그의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나 역시 알고 있어서다. 하필 오늘 폰도 두고 와서. 근데 뭐해? 안 가? 우산 아래 지호가 나를 톡톡 친다. 그 손길에 가슴이 쿵쿵 뛰고 만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지호와 발을 맞추어 나란히 걸을 때 무채색이던 주변 풍경이 새롭게 그려진다. 톡톡 바닥으로 튕기는 빗방울과 물기를 머금고 푸르게 흔들리는 나뭇잎이, 이 아이를 향해 기울어진 우산이 쏴 요란하게 내리는 빗소리가 마치 사진 속 한 장면처럼 하나하나 새겨지더니 비를 몰고 온 먹구름마저 환해진다. 그렇게 하지오, 이 아이는 비오는 궂은 날마저 나에게 평안이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 들어봤어? 전에 다니던 학교 코치님이 맨날 그랬거든. 상대방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라면서. 근데 너무 많은 걸 알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나는 그저 듣기만 한다. 그런 거 있잖아.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다가 훨씬 간절하기까지 한 거야. 그럼 이기기가 영 찝찝할 것 같아서. 적은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이면 쉬워. 내가 저 새끼는 이긴다. 저 나쁜 새끼만큼은 꼭 이기고 만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단순하거든.
나는 너무 쉽게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했나봐.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지호가 코치님이 아저씨의 동창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18살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엄마였을 거래. 유도를 포기했을 정도니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코치님이 그러는 거야. 유도는 아빠 인생의 전부였다면서. 엄마 뱃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벌벌 떨던 게 나라는 존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유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먹은 거였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야.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다시 아빠의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죄책감 때문에 유도를 포기했다나 봐. 유도 특기생으로 경찰이 된 것도 참 뒤의 일이었대. 엄마는 나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해줬거든. 그럴 만도 했을 거야. 엄마도 그 이후에 아빠의 삶을 몰랐을 테니까. 지호가 알지 못했던 먼 시간의 이야기들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 바닥에 고인다.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잃기도 한데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아빠를 잃었던 것처럼. 근데 아빠는 엄마를 잃었는데 유도를 지키지 못했대.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2개나 잃은 거지. 억울했을 것 같은데 코치님이 그러는 거야. 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고. 빗물이 튀어 지호의 젖은 어깨를 다시 적신다. 나는 더 이상 지호가 젖지 않기를 바라며 우산을 기울인다. 근데 있잖아, 유찬. 정말로 만약에 너한테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어떨 것 같아? 지호가 나를 바라본다. 세차게 부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그토록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 역시 지호와 눈을 마주본다. 그 눈동자처럼 나의 평안이 서서히 흔들리고 부서지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야? 네 선택이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을 해야 한다면? 널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을 네가 모두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을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아가고 내 삶을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을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건가? 서늘한 바람이 우산을 뒤흔든다. 빗물은 바닥에서 흙탕물이 되고 회색 먹구름은 세상을 잿빛으로 만든다.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지호를 향해 부풀었던 마음에 구멍이 생긴 듯 쪼그라든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용서해주자고 해도 너만은 아니길 바랬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하라고. 더는 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5년 전 그날처럼 나는 다시 신을 찾는다. 있잖아, 유찬. 하지만 신은 이번에도 내 기도 따윈 들어주지 않는다. 늘 그랬듯 무참히 나를 짓밟고서야 만다. 언제나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야 말았던 그 고약하고 역겨운 성미대로 이번에도 역시나 알고 있어. 전부 다 알면서 한 선택이었다고. 내 말을 마지막으로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놀란 것 같기도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나를 가만히 볼 뿐이다. 나는 그저 발끝 어딘가를 바라본다. 새별형이 죽도록 미웠다가 용서해주고 싶어지는 내가 싫어서. 죽이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도록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복수를 하겠다고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면 어김없이 새별이 형은 작은 불씨를 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처롭게 걷고 있었다. 왜 다들 새별이 형 편인지 모르겠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건 나에게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지는 말았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 그날 우리 가족이 죽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뭘 했는데? 날 껴안고 있느라 엄마 아빠 등이 불에 그을렸다라는 말을 들은 난 어땠을 것 같아? 너는 살아야 해. 살아야 해. 그 소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데 왜 다들 나더러 잊으라는데? 난 아직도 아파 죽겠는데 왜 자기들 멋대로 용서해버리는 건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푹 잡은 적이 없어. 밤만 되면 또 불이 나진 않을까? 또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무서워. 지호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한다. 당장이라도 눈물을 떨굴 듯 구겨진 얼굴에서 나는 끔찍한 나 자신을 마주한다. 새별의 형이 밤마다 집을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않겠다고, 행복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 동생들이 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나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가. 아무도 모르는 약속을 혼자 그렇게 하고 간다고. 나도 알아.
형이 지옥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 형이 살던 세상은 늘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지옥에서 악마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간다는 거. 안다고. 내가 주는 벌보다 형이 자신에게 주는 벌이 더 큰데 내가 뭘 더 하겠어. 그래서 매일 형을 지켜봐. 혹시 형이라도 행복하지는 않은지, 여전히 형의 삶이 지옥 같은지 확인한다고. 이렇게 괴물 같은 게 바로 나야. 결국 지호의 두 눈에 고였던 눈물이 넘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더 가까워지지 마. 나도 내가 얼마나 더 잔인해질지 모르니까 두렵다. 이 아이를 내가 더 많이 원하게 될까봐. 그래서 전부 용서하게 될까봐. 내게서 가장 소중했던 모든 걸 앗아간 그날의 화제마저 결국 잊게 될까봐. 하나 더 읽을까? 네. 하지오. 뜨거운 바람이 훅 스칠 때 유찬이 지나갔다. 분명 나를 봤는데 본 척도 하지 않고 내 존재를 무시하면서. 하, 그래. 언제까지 모른 척 하나 보자. 이마에 땀을 쓱 닦아내며 불어 유찬 앞으로 성큼 다가가 녀석의 다리 앞으로 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유찬은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내 발을 피했다. 처음부터 내 발 같은 건 있지도 않았다는 것처럼. 야 유찬! 유찬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이렇게 소리치는데 귀에 이어폰 좀 꼈다고 못 들었을 리가 없다. 계속 모른 체 한다 이거지? 벌써 사흘째. 유찬은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 유찬이 날 모른 척하던 첫날에는 내가 한 말이 유찬에게 상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째는 내가 감히 그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척 넘겨짚었다는 사실에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날 무너져 내리던 유찬을 봤으니까.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유찬이, 나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던 유찬의 어깨가 그날 그 순간만큼은 12살짜리로 보였다. 거기서 조금도 자라지 못한 가엾고 안쓰러운 유찬을 꼭 안아주고 싶었다. 위로해 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 밤새 생각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하지만 오늘까지 모른 척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 사과할 기회라도 줘야지. 미안하다고, 내 생각이 짧았다고 이야기할 기회는 줘야지. 계속 모른 척만 하면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는 쿵쿵 소리를 내며 녀석의 뒤를 따라가 덜미를 잡아끌고 오른쪽 에어판을 빼버렸다. 뭐야? 그제야 녀석이 나를 바라보았다. 너 왜 그래? 뭘? 나 죽었냐? 지금 나 영혼이야? 왜 사람을 앞에 두고 모른 척하냐고? 유찬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불편함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너 일부러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지? 내 손에 있는 에어판을 채가며 유찬이 나를 삐딱하게 바라보았다. 나 원래 이래. 네가 원래 그런 애든 말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뭐라고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말문이 막혔다. 나랑 있으면 편하다느니 멀어지지 말라느니 그런 말로 사람을 흔들어댈 때는 언제고. 뭐? 야 유찬 비켜. 선 넘지 말라고. 유찬의 입에서는 선이라는 말이 나오자 녀석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굵고 선명한 선이 생겨버렸다. 다시는 지울 수도 없는, 넘을 수도 없는 것처럼. 와씨 졸라 덥다. 아예 쪄 죽이라. 주유가 유도복을 돌돌 말아 어깨에 척 걸치고 다가왔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주유를 보기만 했다. 오후 훈련 내내 운동장을 한 30바퀴를 돌다 보니 대답할 힘도 없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가방 교실에 있어. 가방은 와 필요한데. 아이스크림 먹는데 먹고 싶은 마음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는 표정이었다. 그러곤 잘 보라는 듯 학교 담벼락을 밟고 올라서서 세로 창살에 매달리고서는 학교 마트를 향해 소리쳤다. 이모 쭈쭈바! 대체 뭘 하는 거야? 그렇게 외치면 마트 아줌마가 뭐 아이스크림 배달이라도 해주나? 그 무서운 아줌마가?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안 그래도 더운데 힘 빼지 말자 싶어서 주유를 말리려는데 마트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무슨 맛? 초코 2개! 1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트 아줌마와 주유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오갔다. 정말로 아줌마가 학교 담벼락으로 쭈쭈바를 가져다 주자 입에서 헐이 절로 튀어나왔다. 이모 외상이요. 이따 훈련 끝나고 줄게요. 차라 외상은 무슨. 이 날씨에 운동하려면 마 유도 선수가 아니라 황소여도 쓰러지겠다. 몸 단디 챙기래. 말 안 하면 안 돼요? 어?
뭐야? 어.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이 유도선 그 주유가 이모 외상이요 그랬는데 치아라가 경상도 말로 아이 됐다. 외상은 무슨 이 날씨에 운동하려면 뭐 유도 선수가 아니라 황소여도 쓰러지겠다. 몸 단디 챙기래. 몸 단디. 치아라는 근데 진짜 못 알아듣겠네. 치아라는 이제 서울말로 치면 괜찮아 이런 거고 몸 단디 챙기라는 단디는 몸 잘 챙겨라 뭐 그런 얘기야. 날 무슨 귀신이라도 노려보듯 하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딘지 의기양양해진 주유가 내게 쭈쭈바를 건넸다. 내가 그랬지. 유도부는 하이 패스라고. 도대체 어디까지 먹히는 거야? 거의 이장님까지? 이장님이라는 대답에 김이 팍 샜다. 여기저기 다 먹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이장님이 뭐야 이장님이. 야, 니 모르나? 이런 데는 이장님 권력이 최고다. 내 반응이 미적지근했는지 추유가 입에 문 쭈쭈바까지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장님 말 한마디면 우리 학교 교장쌤도 깨갱이다. 이장님 왔다 하면 면사무소 소장님도 뛰어나온다. 여기서는 농협조합장이랑 군의원이랑 마을 이장님이랑 삐까삐까 하다 아이가. 권력 탑3. 마을 이장님들 민심 못 얻으면 군의원도 농협조합장도 못하거든. 이장님이 대단하시구나. 근데 이장님이건 조합장이건 의원이건 나랑 뭔 상관이냐. 네 찬이랑 싸웠나? 주유 입에서 유찬 이름이 나오자 나도 모르게 멈칫했다. 찬이 좀 못됐지? 원래 안 그런데 옛날에 사고가 좀 있었거든. 그러고 나서부터 말문이 탁 닫아붙다. 어른들도 찬이는 어려워한다. 니도 알지? 찬이는 공부 억수로 잘하는 거. 찬이 공부에 방해된다 하면 마을 공사도 올스톱이라니까. 사실 우리 마을의 권력 1인자는 이장님이 아니고 차이다. 쪼매단 동네에서 판검사니 박사니 하여간 뭘 해도 대단한 힘을 날게라고 동네 어른들이 다 떠받든다 아이가. 어른들까지 그러니까 더 못했다. 완전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도 네 전화 오고서 나서부터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좀 좋았는데. 주유가 입에 쭈쭈바를 한 입 크게 물고 쪽쪽 빨았다. 그냥 화해하면 안 되나?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밀어내기만 하니까 사과도 못해. 안다. 찬이는 계속 밀어내려고만 하니까 그거 아나? 찬이 그거 무서워서 그러는 기다. 무섭다니? 찬이는 지한테 소중한 뭔가가 생기면 또 잃어버릴까봐 무서운 기다. 근데 나는 잃어버리든 빼앗기든 소중한 게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잃어버리면 슬프겠지만 소중한 건 또 생기기 마련이다 아이가. 소중한 게 평생 딱 하나뿐이겠나. 유주의 손에 들려있던 쭈쭈바에서 초코가 뚝뚝 흘러내렸다. 주유 아니었어요? 아, 주유. 날이 더워서였겠지. 하지만 어쩐지 나는 그게 날씨 때문이 아닌 것 같았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릴 만큼 주유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일 거다. 소중한 게 생겨도 아무도 안 뺏는다고 네가 말해주면 안 되나? 내가? 씨알도 안 먹힐걸? 요즘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해. 그냥 네가 말해주는 게 빠를 거야.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왜? 찬이한테 소중한 게 네거든. 유주는 다 녹아서 물이 돼버린 아이스크림을 입에 대고 쭉 빨아 마셨다. 무슨? 맞다. 네 찬이 그때 같이 떡볶이 먹은 거 사고 나고 처음이다. 그게 뭐? 니랑 먹는다고 해서 나온 기다. 니라서. 구름이 자리를 옮기자 뜨거운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뜨거움에 햇빛을 피해 숨던 유찬이 떠올랐다. 아이고 어쩌라고 이래 덥노. 더운 게 아니고 아주 뜨거워가 녹겠네. 엄마 아빠 등이 불에 그을렸더라는 말을 들은 난 어땠을 것 같아? 매일 밤만 되면 또 불이 나진 않을까? 모든 게 사라지는 거 아닐까? 무서워서. 유찬이 나를 밀어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유찬, 그 애는 아직도 뜨거운 기다. 아직도 그날 그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때야서야 알 것 같았다.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정을방스러운 일인지. 유찬할 때 용서할 기회를 빼앗은 어른들처럼 내가 그 애에게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걸. 어릴 때 나는 블록놀이를 할 때마다 높이 쌓인 블록이 무너질까봐 쌓지도 못하고 언제 무너질까 걱정만 하면서 불안해했다. 하루는 엄마가 그랬다. 무너질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블록을 쌓을 수 있냐고. 무너지면 다시 튼튼하게 쌓으면 되지 않느냐고. 엄마 말이 맞다. 다시 쌓으면 된다. 처음부터 튼튼히. 그리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언제 무너질까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이장님은 어디 가서 가면 만날 수 있어?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읽을까? 유찬. 요새 뭔 일 있나? 오래된 에어컨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가 교무실에서 울려 퍼진다. 담임이 종이 파일을 쓱 넘기면서 말한다. 담임이 궁금한 건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가 아니라 어째서 기말 성적이 떨어진 것인지이다. 아니, 전국 3등 하던 놈이 기말고사 성적이 이게 뭐고 이러다가 전교 1등도 아슬아슬하다. 공부 잘한다고 운영을 해줬더만 이거는 미끄러져도 너무 미끄러진 거지. 다음 모의고사 때도 죽쓰면 큰일 나는데. 아니요, 없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기말고사 말이다. 그게 좀 어려웠지. 하기사 도시 아이들은 학원이며 과외며 다 다니는데 니는 혼자 공부하니까 쉽지 않을 기라.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쌤들한테 물어보고, 응? 교장쌤부터 시작해가 온 동네 사람들까지 니한테 기대가 크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모의고사에는 성적을 다시 올리라는 말을 뭘 그리 빙빙 둘러서 하는지. 그때 운동장에서 호령 소리가 난다. 유도부다. 내 눈길은 그 애를 찾기 위해서 창밖으로 바삐 움직인다. 말씀 다 하셨으면 가봐도 될까요? 공부할 게 좀 있어서요. 그래 얼른 들어가봐라. 복도로 나오자 온갖 소리들이 귀청 찢어지게 들려오고 그것들이 오늘따라 더 버겁게 느껴진다. 하나 둘 없다. 아무리 찾아도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 중에 지호는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해진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동시에 후회들이 물려온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비켜, 선 넘지 말라고. 그때 실망으로 가득했던 지호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괜찮을까? 아파하진 않을까? 그 아이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다. 그 아이를 찾아 운동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운동장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보고 나서야 학교 담벼락에 주저앉아 주위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지호를 발견한다.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고 그제서야 달려오느라 숨이 찬 나를 발견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호를 찾은 걸까? 그 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영영 사라져버릴까봐. 나 때문에 아팠을까봐 염려된다. 하지요. 네가 괜찮은지 자꾸만 궁금해진다. 그렇게 새별이 형의 불행을 확인하던 나는, 남경사 아저씨의 천벌을 확인하던 나는 이제 하지요 그 애의 평안을 확인해야 했다. 공부가 도통되지 않던 어느 밤에도, 잠이 오지 않던 어느 새벽에도 그 애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맸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그 애를 밀어냈던 건 실망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마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마음을 주는 순간 하지요 그 아이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꿈을 꾸고 있다. 불이 났던 그날이다. 나는 방에서 공포에 질린 채로 벌벌 떨고 있었다. 꿈인 걸 알면서도 매번 똑같이 두려워한다. 불길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를까봐 무섭다. 그때 나처럼. 안 돼, 부르지 마. 엄마 아빠가 오면 안 돼. 부르지 마. 절대로. 꿈속에 나는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애를 쓴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틀어막은 입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마저 듣고 만다. 결국 엄마 아빠는 이번에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와 나를 끌어안는다. 가라고. 여기 오지 말고 밖으로 나가, 제발. 날 살리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제발 엄마 아빠가 뜨겁지 않기를 수천 번도 더 빌고 또 빈다. 이상하다. 뜨거워야 하는데 뜨겁지가 않다. 눈을 떠보니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손 하나가 가려주고 있다. 깼어? 뭐 하는 거야? 지호가 내 옆에 앉는다. 햇빛 가려줬지. 푹 자라고. 덥잖아. 말했잖아. 가까워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차갑게 말한다. 내 고통이 지호에게도 번질까봐, 내 악한 마음이 지호를 해칠까봐. 전에는 멀어지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랄. 뭐? 지랄? 그럼 지랄이지. 이래라 저래라 네 마음대로 하잖아.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 지금은 가까워질 거고. 이상하다. 가까워지겠다는 말이 위안이 된다. 멀어지지 않겠다는 그 말이 나를 안심하게 만든다. 나 이장님 만나고 왔어. 주유가 그러던데 이장님이 여기서 1인자라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생각을 해봤거든. 너한테 일어난 그 일, 이장님이 모를 수가 없겠다 싶어서 따지러 갔었어, 내가. 한숨이 새어나온다. 막무가내로 뭘 하겠다는 건지. 굳은 얼굴로 지호의 얼굴을 바라보지만 지호는 내 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너도 알지? 내가 유도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한 명 정도는 업어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장님한테 업어치기라도 했어? 수 틀리면 그럴 생각이었는데 못했어.